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살짝 톤을 낮춰갖고 포스코 홀딩스 참치형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왜 톤을 낮추냐? 두통이 심해갖고 머리에 너무 기운이 많이 가니까 이게 생각이 많은가 봐요. 저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 내드릴까?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 포스코 홀딩스를 좀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는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야 되는지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머리가 약간 폭발할 뻔했어요. 그래서 두통약 타이레놀 하나 먹고 지금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제 CPI, 어제 뭐 참치형이 또 이 뭡니까? 텔레그램에 집중적으로 또 CPI에 대해서, CPI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제 그 부분을 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갖고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치와 거의 뭐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 아무튼 이제 CPI는 3.2%로 이제 전월보다 이제 둔화가 되었고, 코어 CPI도 마찬가지 둔화가 되었다. 사실 이것보다 많이 나오게 되었으면 사실 오늘 증시는 그렇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 에너지 물가가 하락했고 주거 물가는 둔화되었다. 그러니까 주거 물가가 둔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최근에 부동산 진로우라는 또 렌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렌트 인덱스가 꾸준하게 하락이 되고 있었고 주거비가 안정세로 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제가 어제 잡아 드렸어요. 자, 아무튼 간에 뭐 지금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조금 코어 CPI를 감안을 했을 때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점,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 여기에 따라서 조금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내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상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괜찮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식을 좀 꾸준하게 조정 때마다 모아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지금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좀 빨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빨라지게 되면 조금 더 증시는 좀 임팩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어제 이제 CPI 발표와 더불어 갖고 사실 미국에서는 뭐 난리가 났어요. 테슬라가 7.6%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이제 우리 국장에서는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사실 저항받을 곳에서 좀 저항을 받긴 했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에코프로도 볼까요? 에코프로도 지금 오늘 고가 78만 9천 원, 78만 9천 원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오늘 이제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계속해서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던질 수가 있다. 어제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던지면서 주가의 어떤 차익 실현, 그러니까 좀 위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받냐? 기관들이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낙폭을 축소해주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 결이 다르냐?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르고,
포스코 홀딩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PER이 싸요. 지금 포스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PER이 한 14배 정도 수준이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이제 올라가면서 PER이 조금 더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주당 순이익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3만 원대, 그리고 내년도 되면 3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올라갈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제 하반기 그 4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기보다 포스코 홀딩스 이제 내년 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이런 실적 추정치보다 조금 더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이제 리튬 시세의 어떤 반등, 그리고 이런 리튬에 대한 이런 내재 가치가 조금 더 이제 상향되면서 이런 주가 모멘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배터리 소재 사업 기대감이 살짝 이제 둔화가 되었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로 사실 리튬 수급이 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요거를 갖다가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배터리 수요는 많습니다. 오히려 그 원료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거예요. 배터리 수요는 견조하다. 그 원료가 어느 정도 리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생산자들이 물량을 좀 컨트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리튬 시세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물량 조절을 통해 갖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리튬 시세가 추가적인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자, 어느 정도 이제 저가를 다지고 다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향후 내년부터는 이제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포스코 그룹 이제 집중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수산화 리튬 가격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제시한 가격 대비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2차 전지 수요가 동반 회복되는 시점에 리튬 가격은 재차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기존의 본업인 철강 사업은 내년 영업 환경이 올해 대비해 갖고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요것이 향후 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이 자료들을 좀 집중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좀 이제 내용들을 제가 지금 요 해당 텔레그램에 지금 계속해서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부분 수집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좀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포스코 그룹 집중방. 자, 뭐 포스코 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관련해갖고 포스코 DX까지 해갖고 전체적인 포스코 그룹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쌓아 나갈 것이고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포스코 그룹 집중방에 들어오셔갖고 정보들을 좀 한꺼번에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실적 추정치는 계속해서 좀 바뀔 수는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향 조절될 수도 있고 하향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리포트가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좀 내용들을 추가적인 저의 코멘트를 달아 놓을 테니까 참치형의 포스코 집중방 이번 주에 다 신청을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료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쌓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갖고 떠다 마시면 됩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 010-6894-0046으로 포스코라고 문자 주시고 해당 텔레그램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투자 전략까지 해갖고 다양한 투자 전략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셔갖고 많은 자료들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간에
뭐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타점들 다 집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집어드렸어요. 분명히 다 집어드렸고 사실 뭐 이런 이제 40만 원대 가격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사실 추세로 봤을 때는 요런 좀 하단 라인으로는 요런 하단 추세, 요 추세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 상단으로는 요 추세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추세 상단 라인에서 좀 저항을 좀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후장의 낙폭을 좀 축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싶어요. 이런 이제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하지만 중기적인 매매 관점, 장기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 40만 원대라고 하면 무조건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홀딩스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만족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 혹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 A 자, 요게 지금 이거 53만 7,400달러짜리예요. 이 주식이죠. 버크셔 해셔웨이. 자, 거래 시총이 거의 이제 400조에 육박을 하는데 단가가 엄청나죠. 400조에 육박하고요. 단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56만 6천 몇 달러면 이제 7억 3,500만 원. 한 주당 7억 3천 미쳤죠. 자, 요런 주식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간에 뭐 이것도 지주 회사고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 회사입니다. 한때 버크셔 해셔웨이가 얼마였습니까? 16만 3천 달러 정도. 16만 3천 달러 정도 했던 주식이 지금 5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포스코 홀딩스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가짐. 아, 나는 맨날 물려. 나는 수익 못 봐. 아유, 그냥 난 주식하면 안 되겠어. 자, 기업을 믿고 기업의 어떤 가치를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사실 포스코 홀딩스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이 나오고요.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또 댓글 달지 마세요. 손흥민이라든지 그리고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저는 진짜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이 EPL에서 득점왕 1위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때 2002년도 월드컵 이제 박지성이라는 이 스타를 키워냈고 박지성이가 이 EPL에 가갖고 씹어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맨유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때 당시에 맨유의 스트라이커는 누구였습니까? 뭐 호날두나 루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EPL을 씹어 먹던 이런 호날두나 루니, 반니스텐 루이 뭐 요런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니까요. 손흥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가 거의 뭐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약간 박지성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앞으로 이강인도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이런 이제 정말 이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이런 이제 스타들을 키워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DNA는 강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박태준 선대 회장이 맨 땅에 포항제철을 일구어냈듯 지금 어쨌든 시가총액 1위도 한 번, 1등도 해본 놈이 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시가총액 1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충분히 우리 주식시장 지금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비해 갖고 좀 앞으로 따라갈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많겠지만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 제도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투자 환경이 정말 조성이 되었을 때 포스코 홀딩스라는 기업이 정말 이제 기업 가치를 내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부터 5배는 못 갈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짜리 5배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까지 못 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피그말리온 이펙트 한번 볼까요? Pygmalion effect. 뭐라노? Pygmalion effect.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네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 식물한테도 잘 자라라. 이거 물 준다고 잘 자라겠나? 안 자라요. 얘 절대 안 자라. 잘 자라라잉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식물을 키우면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일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잘 풀리고 안 풀릴 것으로 기대하면 안 풀리는 경우 모두 포괄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뭐 유래는 됐고요. 어쨌든 요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채널에 와갖고 아씨 이거 뭐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채널 떠나세요. 제발 좀 구독 취소하고 나가세요. 그런 구독자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신 구독자들이 참치형을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글을 올리면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지금 참치형 텔레그램 지금 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트표 해 주시고 맞잖아요. 참치형이 또 이제 에코프로 타점도 찍어 드렸고 에코프로 타점 찍어 드렸잖아. 자, 항상 대응이란 게 중요합니다. 자, 에코프로 제가 76만 원 라인에서 한번 타점을 좀 드렸어요. 76만 원. 근데 한번 물렸잖아.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2차 타점을 70만 원에서 68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뭐다? 68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추가 매수했다. 중간 가격으로 봤을 때 69만 원 플러스 69만 원 플러스 76만 원은 나누기 2 하면 72만 5천 원 평단. 오케이? 그러면 수익권이잖아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충분히 수익도 볼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항상 주식을 긍정적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가 정말 250만 원 못 갈 거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런 거 여기서 뭐 매도를 못했다고 아쉬워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탈출할까? 이런 거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지 말고 내가 투자한 주식 배당 딱 따박따박 받으면서 조금 홀딩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중장기적인 성과로 봤을 때 정말 이제 좋은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뭐 이런 맨날 뭐 차트 제가 알려드려봤자 여러분들 멘탈 흔들리면 그건 말짱꽝입니다. 오늘 멘탈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 정말 이제 나도 종목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치형의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 010-6894-0046으로 참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참치라고 문자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포스코 홀딩스 차근차근 투자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 나옵니다. 자, 공포가 가득할 때 사서 탐욕으로 넘칠 때 파세요. 지금은 주식 비중을 높일 때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